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예, 올해 첫 번째 방송인데요. 새해 건강하시고 또 재미난 일들만 가득하시고 돈 많이 버시길 빌겠습니다. 또 올해 좀 따뜻한 어떤 날에는 대면으로 함께 좀 세미나를 진행하는 날도 있기를 좀 기원해 봅니다. 어제 환율이 많이 빠졌는데요. 일단 외환시장을 둘러싸고 연초의 여건들은 어떤지, 어떤 이벤트와 이슈들이 있는지 오늘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환율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의 환율 말씀드리면요. 어제 환율은 4.2원 하락한 1082.1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장중에 80.3원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아시아 시장에서의 전방이 약달러, 위안화 강세, 또 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위험선호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환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위안화, 밑에 차트는 위안화 차트인데요. 위안화 환율이 6.5 위안을 하회하고 하락 흐름을 좀 이어갔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제 위안화 바스켓 지수, 지난주에 나온 뉴스긴 한데, 바스켓 지수가 좀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위안화 바스켓 지수는 24개 통화 대비 이제 그 위안화 가치를 보여주는 지수인데요. 달러 비중을 줄이고, 유로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런 이제 정책 변화가 있었고, 일단 사실 딱 이 정책 변화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 달러 위안화율 하락 재료인지는 일단 불투명하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위안화 강세 재료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쨌든 위안화 강세, 달러 약세, 위험 선호가 환율의 하락을 견인을 했고요.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을 보시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원화 자산을 담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9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긴 했지만 코스닥, 채권 시장에서는 모두 좀 순매도 또는 순회수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밤사이 금융시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의 아시아 외환시장 분위기와는 다르게 뉴욕 시장에서는 주가는 하락을 하고 달러는 장 초반에는 약세 출발을 했다가 결국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일단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요. 일단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 플러스 이제 오늘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조지아주 상원 의원 투표가 있습니다. 그 투표에서의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어제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어제 다우는 1.25% 하락, 나스닥은 1.47% 하락을 했고요. 통화시장에서 보시다시피 달러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특이한 것이 유로도 오히려 강세를 나타냈거든요. 근데 다만 파운드나 호주 달러 이런 통화들의 약세가 두드러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독일은 일단 봉쇄 조치를 연장하고 영국은 잉글랜드 지역 전역에 봉쇄 조치를 재도입하기로 하면서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더 둔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감을 자극을 했고요. 백신 관련해서는 접종 속도가 생각보다 안 빠르다. 그런 인식들. 그래서 미국에서는 모더나 백신을 반만 일단은 접종을 해가지고 접종 인원을 늘리자 이런 방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상원 투표 관련해서는요. 일단은 여론조사는 거의 박빙이고요. 특히나 이번 이제 그 투표도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 비중이 꽤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고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험 선호를 제약을 했고요. 어제 이제 시카고 에반스 총재도 발언을 했는데 올해 이제 투표권자입니다. 새로운 투표권자인데 어쨌든 물가 목표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따라서 통화 정책도 완화적일 기간이 올해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험 선호는 약화가 됐고 달러 지수는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새해 첫 날이었는데요. 주가도 많이 올랐고 달러 환율도 작년 저점을 치고 내려가고 2년 7개월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사실 근데 연초의 흐름들은 우리가 무작정 맹신할 수는 없는데요. 최근의 패턴을 보면 연초의 흐름들은
그 해의 환율이나 달러 이런 전망의 컨센서스를 일단 연초 시장에 빨리 반영시키거나 또는 연초이기 때문에 좀 희망적인 위험 선호, 달러 약세, 환율 하락 이렇게 좀 베팅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2017년도 1월 같은 경우는 16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달러 강세로 갈 것이다 라는 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1월에 달러 강세로 밀고 가다가 아시겠지만 17년은 달러 약세였기 때문에 시장 방향이 변했고 18, 19, 20년도 같은 경우도 연초에 뭔가 희망적으로 시장이 대응을 하면서 약달러 원화 강세로 반응을 했는데 결국은 18, 19년은 일단은 미중 무역 긴장 때문에 환율이 결국 올랐고 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일단은 발발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초 시장을 너무 맹신하지는 말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 저는 1분기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올해 외환시장을 둘러싸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물론 외환시장일 수도 있고 금융시장일 수도 있는데 분기별로 어떠한 이벤트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분기는 일단은 브렉시트, 영국이 미래관계 협상을 잘 진행을 해서 순조롭게 브렉시트를 시행할 수 있게 됐고요. 일단 오늘 조지아주 상원 투표가 있고 20일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중국의 양회가 있는데요. 중국이 올해 성장률을 얼마나 가져갈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성장률은 좀 줄이고 구조개혁에 좀 집중을 할지 이 부분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거든요. 워낙 또 춥기도 하고 코로나도 재확산되고 백신도 약간 시장에서는 의심의 눈빛들로 보는 그런 경향도 있고 2분기가 분위기가 가장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날씨가 따뜻하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재확산도 잦아들 수 있고 경제 지표들도 좋아지는 것들이 확인이 될 것 같고 또 전년 대비로 하면 물가 상승 압력, 지표 호조 이런 것들도 조금 강하게 나타나긴 할 건데 연준 물가가 조금 오르는 것을 우리는 그냥 용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하고 또 백신에 따른 집단 면역도 초여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는 좀 분위기가 좋으면서 환율 하락이 가장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4분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여름에 도쿄올림픽이 있고요. 또 8월에 이제 연준의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을 엿볼 수 있는 잭슨홀 미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총선이 있고 유엔 총회가 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는 G20 정상회의, G7 정상회의, FOMC 이런 것들이 있는데 4분기, 3분기는 아무래도 좀 지표가 좀 좋아진 가운데 연준이 조금 뉘앙스를 바꿀 것이냐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1, 2분기는 없을 것 같은데 3, 4분기 들어서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얘기할 것인가 또 내년도 예산안을 앞두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또 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연초 시장을 둘러싸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변수는 무엇인가? 저는 사실 연초 올해 1분기는 아주 약달러 우호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조지아주 상원 선거랑 대통령 취임식을 묶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블루웨이브가 되고 대통령 취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바이든 후보의 여러 가지 스탠스를 진짜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우리는 지금 시장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블루웨이브가 아니었기 때문에 증세에는 당장 못할 것 같고 금융규제도 조금 미룰 것 같고 일단 돈을 많이 풀 것 같다라는 부분에 그동안 시장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약세, 환율 하락을 견인을 해왔거든요. 사실 바이든의 정책들을 보면은 상당히 반기업, 반시장적인 정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법인세 인상하고 일단은 부유세를 찬성하고 노조를 지지하고 또 투자 소득에 대해서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도
증시에도 그렇게 좋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결국 투자를, 실물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거는 지금 돈은 많이 풀었는데 그 돈이 실물로는 못 가고 다 금융시장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너무 금융시장에 집중됐던 돈들을 꼬리표를 달아서 실물로 옮겨가는 작업들을 할 거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이 뭐 증시에 무조건 부정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너무나 증시만 뜨거운, 그러니까 실물은 쪼그라져 있는데 증시만 뜨거운 그런 상황들을 뭔가 조금 다시 재분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든이 취임을 해서 증세에 대한 발언들, 또 투자에 대한 발언들을 했을 때 일단 시장이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사실 지금 워낙 돈이 넘쳐나고 연초기 때문에 일단 조지아주 선거가 블루웨이브로 확인이 되더라도 시장에서는 일단 민주당이 개인들에게 돈을 더 풀 수 있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위험선우 약달러로 반응을 할 수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일단은 이런 상황이다. 이제 바이든이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가 하는 발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조건 시장 친화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해 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또 경제 지표들도 그 애플의 오른쪽 차트 이동성 지수를 보시면 미국, 회색 선이 미국, 보라색 선이 독일, 연두색 선이 영국, 파란색 선이 이탈리아인데, 이동성 지수가 지금 급감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 지표들로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 보시면 유로존, 미국 다 좀 지표가 둔화되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1, 2월 이제 1분기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시장이 무조건 막 달리고 환호할 수만은 없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백신에 대해서도 결국은 집단 면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올해 1분기는 백신이 효과가 있을까? 백신을 다 맞으려고 할까? 백신이 잘 보급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심스러운 그런 시각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일방향적인 위험 선호를 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왼쪽 차트는 도이치뱅크에서 이제 분석한 나라별 집단 면역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신을 맞음으로써 집단 면역에 언제쯤 도달할 수 있느냐. 대부분 초여름, 여름, 유럽은 여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것으로 반영될 수 있겠으나, 일단 올해 1분기는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스마일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아주 너무 좋으면 달러 강세로 갈 건데, 미국 경기가 반면에 너무 안 좋고 침체로 갈 경우에도 달러 강세로 간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위험 깊이를 자극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달러 스마일이거든요. 요새 도이치뱅크에서 나온 그런 얘기가 백신 스마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백신이 너무 효과가 좋으면 금융시장이 안 좋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효과가 좋고 너무 정상으로 빨리 복귀가 되고 빨리 금리를 올리게 되면 주가에 안 좋을 거고, 반면에 또 백신이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보급이 안 되고 효과가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 또 굉장히 또 경기 회복을 우리가 낚아낼 수 없기 때문에 주가에 안 좋을 거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백신의 환경, 주가에 좋은 백신의 환경은 효과가 있긴 있고 결국 집단 면역으로 갈 건데 약간 완만한 속도로 가는 그런 환경들을 일단은 가장 좋은 환경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일단 2분기 중에 가장 달러 약세가 강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또 어제 이제 첫 거래를 보면서 시장에 너무 달러 원 시장에서도 너무 일방향적으로 약달러 전망이 또 막 만연하는 것 아닌가라는 좀 우려 섞인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연초 시장만 가지고는 우리가 또 올해 한 해를 다 예견할 수는 없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또 1분기는 나는 약달러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허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1080원 선이 일단 18년도 미중 무역 긴장
시작되기 이전의 저항선이었거든요. 1차적인 저항선으로 지지선으로 위치해 있고 18년 저점인 1054원이 다음 지지선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환율 말씀드리면요. 어제 이제 80원 거의 깨질 뻔 했는데 오늘은 좀 80원 선에 대한 강한 지지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지아주 상원 의원 투표가 대기되고 있는데 어제 아시아 시장과는 달리 밤사이 뉴욕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재료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은 달릴 수만은 없을 것 같고요. 위안 환율도 6.5 위안을 회복하지 못했지만은 일단은 일방향적인 하락 흐름이 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환시 움직임, 또 증시 외국인 움직임 주목하면서 80원대 초중반 중심의 등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안 보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른 유튜브 채널이요. 일단 뭐 815 머니톡도 많이 보시는 것 같고 요새 너무 채널이 많아가지고요. 보시고 각자 이렇게 맞는 방송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는 저도 컨텐츠 워낙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장현님이 연말 유로가 급락했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연말 연초의 흐름들은 이게 뭔가 조금 진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장이 얇고 일부 투기 세력들이 그냥 이렇게 좀 몰아보고 싶은 그런 흐름들로 일단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 마지막 주 휴가긴 했는데 연말에 유로가 급락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뭐 코로나 재확산 요 이슈가 아니었나 좀 생각은 되고요. 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유로가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급등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1.23달러 위까지 일단 올라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로 전망, 제가 뭐 올해 전망도 많이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저도 이제 올해 한 2분기 가장 중심으로 달러 약세, 유로 강세로 전망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일단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여건들, 또 올해 또 그린 투자, 유로존의 그 재정 회복 기금이 집행이 되면서 유로존 경기 좀 좋아질 수 있고, 특히 백신이 보급된다는 거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유로존에 좋은 호재이거든요. 그래서 유로 강세로 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ECB도 아시다시피 또 워낙 완화적인 정책을 일단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로 강세는 또 한편으로는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레벨은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호연 님이 통화 선물을 매매한다고 생각하면 달러 인덱스와 디커플링 나는 대비해 매수 경쟁력이 높은 종목을 한두 개 추천 가능할까요? 작년 연말에 한동안 호주 달러 매매를 잘 했었습니다. 일단은 변동성이 좋은 통화들은 뭐 파운드, 그러니까 달러 약세에 베팅할 수 있는 그런 통화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 뭐 사실 다른 달러 지수에 포함된 유로, 호주 달러, 뭐 파운드, 뭐 스위스 프랑 이런 애들 다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좀 파운드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강세로 갈 수도 있고 또 변동성이 높다는 거는 또 되돌림도 빨리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뭐 주요 통화 중에는 파운드, 말씀하신 호주 달러는 올해도 좀 많이들 좋게 보시더라고요. 이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철애님이 일본 긴급사태 발생으로 인한 엔화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달러 환율이 어제는 또 빠지다가 밤 사이에는 환율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엔화가 거의 일본 재료에는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 정도의 반응을 하고 있긴 한데, 별로 일본이 긴급 사태 사태 한다고 해서
뭐 일본 경기 부정적이라는 점에서는 한편으로는 얘네 약세 재료일 수도 있고, 또 위험 깊이를 자극한다는 점에서는 강세 재료일 수 있는데, 그냥 일본 재료보다는 오히려 뭐 다른 금융시장 분위기, 오히려 사실 조지아주 선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왑 포인트 같은 정상화는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시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오늘 안 가졌네요. 1개월 기준으로 막 거의 1.5원, 마이너스 1.5원까지 갔다가, 제가 어제 본 거로는 마이너스 0.4원까지 많이 정상화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재정거래, 어제 외국인, 아까 초반에 보셨듯이 외국인이 순회수를 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막 재정거래에 막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은 스왑 포인트는 다시 또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호연 님이,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차드 K 님이 인플레이션 볼 수 있을까요? 삼성선물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어제 금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BEI, 그러니까 일단은 기대 물가가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2분기에는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작년 3월에 마이너스 유가를 우리가 경험을 했고, 모든 자산, 원자재 가격들이 폭락을 했었는데, 올해 결국 3월부터 한 4, 5월까지는 물가가 전년 대비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 것 같고요. 일단은 근데 이제 물가가 사실 지금 연준이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계속 완화적인 정책을 펼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물가가 못 올라갔던 데는 구조적인 요인도 사실 많거든요. 아시겠지만 일단은 너무나 효율화된 것, 그다음에 세계화된 것들, 그다음에 고령화된 것들, 그래서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얼마나 올라갈까? 일단은 3%는 사실은 지금 2%, 2.5% 얘기하고 있는데 3% 위는 사실 좀 쉽진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진짜 3%가 기조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연준이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떨어진다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볼 수는 없는데, 이제 구조적인 그런 요인들이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도 일단은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